저희 어닝스 리비전이 2주 만에 네, 맞습니다. 너무 인사를 궁금하더라고요. 드리죠. 그죠. 사실 그 2주 전까지만 해도 신흥국은 계속 좀 뭐 좋지 하향 않다라는 조정됐었고. 이야기 드렸었죠. 그래서 2주 동안 또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.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저기 안 본 동안 네. 전체적인 추세에서 뭐 큰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? 일단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네. 예. 좋아지는 국가나 업종들은 더 좋아졌고요. 아. 네, 안 좋아지는 국가들이나 안 좋은 업종들은 좀 더 안 좋아졌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신 양극화네요. 신흥국은 여전히 좀 네, 별로다라고 맞습니다. 네.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. 네,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그러게요.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. 왠지 그렇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었는데 그러네요. 숫자로 좀 볼까요? 네. 일단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오른쪽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선진국의 한 달 동안 기업들의 어닝이 얼마큼 상향 조정됐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예. 1%가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. 2주 전에 나왔을 때는 한 0.2% 정도 상향 예. 조정이 됐었는데 이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그러니까 선진국 기업들 특히 미국의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예.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고요. 반면에 0%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신흥국 기업들의 이익 예. 전망치 변화입니다. 네.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. 그러니까 3개월 전 대비로 보면은 소폭 마이너스이고요. 한 달 전 대비로는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.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좋진 않으나 네. 이제 혹시 이익 추정치 하향은 멈춘 게 아, 아니냐라는 영이니까? 생각도 좀 있어서 그렇죠. 왜냐하면 3개월 전 대비가 마이너스 0.3%고 한 달 전 대비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예. 하향 조정의 속도는 크게 둔화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국가별로 네. 봐야 돼요.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가? 아무래도 좀 눈에 띄게 지금 보이시는 게 한국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폭일 거예요. 예. 네, 전 세계 아래로 국가들 제일 중에서도 젖었네요. 마이너스 네. 2.3%가량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. 왼쪽에 선진국 보시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, 일본, 그러니까 선진국 기업들의 어닝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이나 좀 중화권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. 뭐 인도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익 모멘텀이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사실 저희가 밸류에이션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 미국 시장이 어제 한 주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 네. 수준이 유지가 되고 네. 있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지금은 최근에는 좀 어떤지. 일단 밸류에이션이 이제 상승한다라는 거는 어닝보다 주가가 빨리 오르면 네.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물론 과거 평균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. 이 22.2배라는 요 라인 자체가 그래도 올해 한 3월쯤 기록했었던 숫자보다는 훨씬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체적으로 높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. 아, 오히려 좀 낮아졌네요. 네, 이익 맞습니다. 때문에. 그런 네. 부분들이 사실 좀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 네,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계속 좋은가 봐요. 그렇죠? 네, 그러게요. 예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선진국은 괜찮고 신흥국 네. 쪽은 뭐 일단 속도는 좀 둔화됐을 수 있을지언정 여전히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선진국 내에서는 뭐가 좋은 거고 신흥국 내에서는 뭐가 안 좋은 건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일단 뭐 좋은 업종보다는 사실 안 좋은 업종 경기 소비재가 사실 선진국 내에서는 계속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에너지나 금융, 소재, 헬스케어, IT, 그러니까 뭐 성장주나 가치주 성격의 업종들이 사실 대부분 이익이 선진국 내에선 좋은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소비 쪽 관련된 섹터들이 사실 10개 업종 기준으로는 가장 네.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. 신흥국 내에서는 사실 에너지 산업재, 금융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익 모멘텀이 부진한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좀 좋은 업종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. 계속적으로 종목장,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계속 종목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예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닝 모멘텀이 안 좋은 국면이 지속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사실 최근에는 뭐 지수 플레이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실익이 없는 구간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도 이 주가 상승률이 좀 좋아지는 뭐 아까 말씀하신 종목장에 있을지 네. 모르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죠? 네. 그래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
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섹터는 미디어, 소프트웨어, IT, 하드웨어 이 세 개 섹터입니다. 예. 근데 공통적으로 미디어랑 소프트웨어는 최근에 이제 마진 이슈가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존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있는데 뭐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섹터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섹터들이고요. IT 하드웨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. 2차 전지 업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네. 섹터입니다. IT 하드웨어는. 그래서 여전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입니다. 2차 전지는 뭐 이번 3분기 실적 시즌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뭐 주가 퍼포먼스도 괜찮은 모습이고요. 반면에 우측 하단에 네. 예. 요 철강 섹터랑 운송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닝은 좋은데 주가가 안 좋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. 예. 내년도 실적에 대한 사실 피크와 우려가 계속 여름 이후부터 여전히.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한 가지 또 질문을 계속 많이 드려서 네네. 죄송하긴 한데 반도체 섹터가 사실은 이 3, 4분면 쪽에 있다가 그래도 1, 4분면으로 위로 맞습니다. 올라갔어요. 네. 근데 저희가 이제 주가는 선행성이 맞습니다.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사람들이 이제는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녹아든 게 아닌가 싶어서 네, 일단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워낙 주가가 사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하단에 있었으니까 네, 예. 어닝보다는 주가가 먼저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인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이 꺾여 이제 하향 조정되는 국면이잖아요. 근데 예. 반도체 업종이 그 하향 조정을 먼저 이끌었습니다. 예. 그러면 저희가 뭐 사실 지금 어느 시점이 될 수 있을지는 예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예. 뭐 내년 2분기나 뭐 혹은 3분기까지 뭐 이익이 안 좋아졌다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라면은 가장 이익이 먼저 하향 조정됐었던 반도체 섹터가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게 제 지금 생각이에요. 근데 다만 지금 내년도 뭐 2분기나 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. 사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주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아직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할 것 네, 같다. 맞습니다. 다만 이제 주가는 좀 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예. 미리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는 사실 하다. 뭐 저희가 얘기하지 않는 주가는 뭐 강아지 같아서 어떨 때 이렇게 위로 가고 어떨 때 맞습니다. 밑으로 가고 왔다 하니까 이것만으로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네.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맞아요.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주요 업종별로 이익 추정치 그리고 주가의 현재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네. 쭉 봤는데 이익 동향에 대한 전망을 네.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내년도 한국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금 170한 2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. 네, 뭐 지금 일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. 그러네요. 예. 그러니까 굉장히 좀 8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당장의 하향 조정은 지금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어쨌든 이 중에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들이나 예. 기업들은 주목받을 수 있는 굉장히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땐 좋은 환경인 거고요. 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. 항상 기대치를 하회했었던 분기이기 때문에 네. 다만 뭐 3분기 실적이 사실 예상보다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서 이익 전망 자체는 조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업종이다. 차트일 것 같아요. 네. 예. 어떤 업종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한 이제 차트인데요. 항상 코멘트를 조금 더 명확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조선 섹터가 지금 일주일 동안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네. 나왔지만 네. 사실 이 부분은 보고서를 저도 한번 다 훑어본 결과 거의 다 일회성이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의 퀄리티가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뭐 3분기에 굉장히 환입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 실적에도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. 운송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기는 좋은데 이게 내년도나 내년도나 혹은 이제 당장에 4분기 갔을 때에도 피크와 우려가 높은 섹터입니다. 그래서 오늘 사실 준비해온 섹터가 많지는 않은데요. 여전히 소프트웨어 섹터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한 주간 좀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뭐 8월부터 10월까지 안 좋았다가 지금 사실 살짝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. 뭐 이게 뭐 추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다. 이미 주가 퍼포먼스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. 예. 만약에 실적까지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. 순이익 전망치 변화율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네요. 네. 예. 지난주에 사실 뭐 위메이드가 사실 가장 먼저 주가 퍼포먼스가 네.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랑 게임빌이 그 다음 게임주에 강세를 이끌었는데 실제로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뭐 당연히 뭐 본업보다는 뭐 자회사들이나 연결회사들의 네. 실적 뭐 상향 조정이 컸기 때문에 실적이 뭐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전체적인 업종 내에서도 이러한 게임 섹터들의 어닝도
최근에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예.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. 사실 저희가 좋은 데를 봤으니까 이제 조금 안 좋은 데도 봐야 될 것 맞습니다. 같은데 말씀해주신 필수 네. 소비재 쪽이 네. 아주 사실 추정치가 좋지는 않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.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철강도 좋았고 화학도 좋았고 네. 하반기에는 뭐 인터넷 게임도 좋았잖아요. 예. 근데 유일하게 주목을 못 받은 섹터가 음식료예요. 올해 내내 사실 어느 구간에서도 시장을 사실 아웃퍼폼한 적이 없는 섹터라서 근데 말씀하셨듯이 어닝 자체가 너무 좋질 않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뭐 제품들이 많이 팔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지금 제품 가격 인상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.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. 근데 뭐 역발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만큼 기대가 지금 없는 섹터이기 네. 때문에 예. 뭐 지금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고요. 음. 이번 주에 음식료 섹터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을 이끈 기업은 CJ제일제당입니다. 아. 3분기 실적이 컨센 수준으로 나왔지만 네. 뭐 특징적으로는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가 좀 많이 하향 조정된 상태이라서 이 부분 한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네. 또 준비해 주신 게 또 네, 4분기에 좀 상향 조정이 되는 섹터가 건설 업종인데요. 사실 예. 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랑 비슷해요.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았었던 올해 섹터 예.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뭐 시점상 어쨌든 내년에 저희 한국은 대선도 있고 그렇죠. 그래서 좀 주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뭐 KCC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현대건설이나 KCC 정도를 제외하고는 순이익 전망치가 특징적인 기업들은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이 오늘 제가 좀 긴데요. 네,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좀 취합이 돼서 좀 네,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네, 네. 같아서 아, 예. 네, 아침에 좀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예. 한국 기업들의 3분기는 매출은 서프라이즈가 났고요. 영업이익이 쇼크가 좀 났습니다. 아. 크게 쇼크는 안 났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한 1.8% 정도 상회를 네. 했고요. 영업이익이 1.4% 정도 하회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항상 조금 리스크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 비용 부담 네, 네.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죠. 조금씩 3분기 이제 나타나고 있다. 그러면 아마 3분기에 이 정도 나왔으면은 4분기나 내년 1분기 갔을 때에도 기업들의 마진 압박은 뭐 지속이 될 수 있다 정도를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네.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계속 염두를 해두실 맞아요. 필요가 있을 것 네. 같습니다. 뭐 이거는 향후 미국 시장으로도 전이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. 그렇죠. 그런 분들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에 뭐 어찌됐든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전가를 예. 얼마나 했는지 실적에서 좀 눈여겨보자라고 했었는데 뭐 전체적인 결과에서도 그렇죠.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익은 조금 감소하는 영향 예. 받아냈습니다. 그 안에서 개별 기업별로 조금 더 뜯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. 건설 그리고 필수 소비재, 소프트웨어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입니다만 맞습니다.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업종으로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.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